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은 고유의 문화적 요소와 도시 전설이 혼합되어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종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며 사람들 사이에 전해집니다. 아래는 한국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었던 공포 썰을 기반으로 한 긴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가상의 이야기임을 명심하세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주인공은 대학에 진학하면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새로운 세계였고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특히나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대도시의 풍경은 그에게 활기를 주었죠. 어느 날 밤 그는 대학교 친구들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한 유명한 번화가에 모여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보니 집에 돌아가려면 막차를 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술에 취해 있었고 기차를 타기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택시에 올라탄 그는 기사에게 자신의 주소를 말하며 뒷좌석에 몸을 깊숙이 파묻었습니다. 술 기운에 눈이 감겼고 그는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그는 택시가 이상하리만치 조용히 주행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눈을 뜨니 택시는 도심을 벗어나 어두운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흔히 보던 도심의 거리와는 달리 이곳은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그는 기사에게 다가오는 불안감을 느끼고 여기가 어디죠?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앞만 보고 운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불안감을 느꼈는지 기사는 한참 후에야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자세히 들어본 결과 기사는 곧 도착합니다. 라고만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낀 그는 택시를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택시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깊숙한 산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점차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벌벌 떨며 핸드폰을 꺼내 GPS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그가 전혀 모르는 지역으로 이동 중임이 표시되었습니다. 심장이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택시가 크게 흔들리며 멈춰섰습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고 택시가 좁은 산길의 협곡가에 다다랐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사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무언가에 집중한 듯 했습니다. 주인공은 문득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그의 시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가 고개를 돌려 기사를 자세히 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기사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얼굴은 마치 살아있지 않은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기억 속에서 종종 떠올리던 봉제 인형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밖으로 나와보니 차량은 전혀 다른 형태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그 택시가 현실의 것이 아님을 깨닫고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자택 근처 한 골목길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침이 밝아오는 중이었고 그는 결국 미궁에 빠진 경험에 대한 궁금증과 두려움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로도 그 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에 이러한 경험을 올린 후 그는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을 데려가려는 환상의 택시를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 택시 안에서 본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야기는 점차 퍼져갔고 사람들은 그 택시와 관련된 다양한 가설과 괴담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이 오래전에 사라진 택시 운전사와 관련이 있는지 모른다고 했고 다른 이들은 그 택시가 돌아오지 못한 여행자들의 영혼이 모이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택시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포썰로 자리 잡았고 지금도 간혹 그 택시를 봤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곤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의 여행을 두려워하는 마음만이 사람들 사이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적한 변두리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몇 년 전 이곳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밤만 되면 303호에서 울려 퍼지는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곳에는 지금 아무도 살지 않았다. 사건 이후로 303호는 비어 있었고 주민들은 갈수록 불안해했다. 젊은 회사원인 민재는 이러한 소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일을 마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는 여느 때처럼 늦은 밤이 되어 퇴근하던 중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303호가 있는 건물 쪽으로 몸을 돌리게 되었다. 그 순간 이상한 한기가 느껴졌다. 아파트 단지의 바람은 차가웠고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몇 주 후 민재는 감기에 걸려 며칠간 집에서 쉬게 되었다. 그날 밤도 그는 침대에 누워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머리맡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라 뛰어올라 불을 켰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긴장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는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멀리 303호가 자리 잡은 건물이 보였다. 다음 날 민재는 호기심이 생겼다. 그는 303호의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곳으로 향했다. 낡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도착하자 긴 복도 끝에 위치한 303호의 문은 덩그러니 닫혀 있었다.
문에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안전상의 이유로 출입 금지. 민재는 잠시 망설였지만 손잡이를 돌려보았다. 남겨진 자물쇠는 이미 부서져 있는 듯 느슨하게 걸려 있었다. 방 안에는 오랫동안 손길이 닿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다. 먼지가 수북한 거실, 곰팡이가 핀 벽지, 그리고 여전히 물건들이 놓여 있는 주방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다. 민재는 걸음을 옮겨 방 하나하나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마지막 방에 다다랐을 때 그의 시선을 끄는 것이 있었다. 벽에 붙은 피자국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손톱 자국처럼 길고 불규칙하게 이어져 있었다.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민재는 등골이 오싹해지며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는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 문이 삐걱이며 열렸고 민재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꿈결 같은 상황에 혼란스러워하던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전화기가 울렸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전화기에서 점점 볼륨이 커지는 속삭임 같은 소리가 흐르고 있었다. 내가 여기에 올 줄 알았다. 절대 나갈 수 없어. 놀란 민재는 수화기를 놓고 방을 뛰쳐나왔다. 아파트를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온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이후로 민재는 매일 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기분에 시달렸다. 방 안에서는 기이한 소리들이 들려왔고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결국 며칠 후 그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친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친구는 민재에게 조언했다.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빚을 갚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계속 괴로울 거야. 친구의 말대로 민재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303호로 향했다. 이번에는 작은 향과 재물을 준비했다. 방 안에 들어서자 그는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당신의 평화를 위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부디 저를 놔주세요. 그러자 방 안에 차가운 공기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그는 서서히 긴장이 풀렸다. 그 후로 민재에게는 더 이상 혼란스러운 밤이 없었다. 그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고 아파트 단지의 소문도 점점 사라져갔다. 303호는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더 이상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사람들은 천천히 그곳을 잊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가끔씩 늦은 밤이 되면 누군가 그곳에 앉아있는 모습을 본다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곤 한다. 민재는 그날 사건을 잊지 않으려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해두었다. 형체 없는 존재와의 만남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작은 폐가가 하나 있었다. 그 집은 수십 년간 버려져 있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해가 지면 이 집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감히 들어가 보려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호기심 많은 대학생 셋이 이 집을 조사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들은 공포영화를 좋아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다. 학생들은 주말을 이용하여 마을로 향했다. 마을 주민들은 그 집에 대해 묻는 학생들에게 절대 가지 마라고 경고했지만 학생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오히려 그 경고가 학생들의 흥미를 더 자극할 뿐이었다. 드디어 밤이 되어 그들은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 들고 폐가로 향했다. 집은 오랜 세월 방치되어 나무들은 썩어 있으며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고 거미줄이 곳곳에 얽혀 있었다. 1층을 둘러보던 중 벽에는 누군가의 낙서로 가득했다. 낙서는 대부분 알 수 없는 언어로 쓰여 있었고 이상한 기호도 함께 그려져 있었다. 그중 한 친구가 낙서를 유심히 살펴보다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문양인데? 라고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삐걱거렸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했다. 겨우 2층에 도착한 그들은 오래된 방이 몇 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중 하나는 여전히 잠겨 있었는데 강하게 밀어야 겨우 열 수 있었다. 방은 다른 방들과 달리 무언가 깨끗하게 정돈된 느낌이었고 중앙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호기심이 커진 학생들은 일기장을 펼쳐보기 시작했다. 처음 몇 장은 평범한 일상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뒤로 갈수록 점점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특정 날짜가 지난 후 일기장은 이해할 수 없는 문자로 가득 차 있었고 이상한 문양들이 그려져 있기도 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 방에 갇힌 이를 찾아라라는 문구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 순간 문이 갑자기 쾅 소리를 내며 닫혔고 새 친구들은 깜짝 놀라며 문 쪽으로 달려갔다. 문은 잠겨 있었고 아무리 밀어도 열리지 않았다. 당황한 친구들은 창문으로 나가려 했지만 어느새 그 창문들에는 두꺼운 덩굴이 얽혀 있었다. 그들은 휴대폰을 꺼내어 연락해 보려고 했지만 신호는 잡히지 않았다.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에서 갑자기 문득 곡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서려있는 듯한 소리에 학생들은 두려움에 질렸다. 그러다 그중 한 친구가 방 한 구석에서 뭔가 이상한 그림자를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냥 그림자인 줄 알았으나 자세히 보니 그 그림자는 눈, 코, 입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기이한 한기를 느낀 친구들은 다급히 방을 탈출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책상 밑에서 오래된 열쇠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이 문을 여는 열쇠일 수 있다는 희망으로 새 친구들은 급히 문으로 향했고 다행히 열쇠는 맞았다. 문을 열고 복도로 탈출한 그들은 바닥에 놓여있던 이상한 낙서를 피하며
재빨리 1층으로 내려갔다. 집을 빠져나온 후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마을을 떠났다. 후에 마을에 대한 조사를 더 진행한 그들은 그 집에 얽힌 끔찍한 사건을 알게 되었다. 오래전 그 집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고 어느 날 밤 가족 모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이후 그 집은 퇴마사들조차 가까이 가지 않는 불길한 장소가 되었던 것이다. 그 집의 비밀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새 친구들은 공포스러운 경험을 잊지 못한 채로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